안녕하세요, 김 이사입니다. 오늘은 속성 맞선과 정식 맞선의 차이를 한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어떤 구독자님이 연락이 오셨는데 자기가 하이퐁에서 맞선을 보고 그 다음에 호치민에 가서 맞선을 본 다음에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맞선 과정에서 굉장히 좀 뭐랄까 만족스럽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인터넷에 나와 있는 업체가 보여지는 포장된 모습만 보고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는 의미로 지금 현재 실체를 한번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1차적으로 속성 맞선이 무엇이냐, 그리고 정식 맞선이 무엇이냐,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속성 맞선이라는 거는 저희가 맞선 여행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방식에 대체적으로 4박 5일에 진행되는 그런 결혼 진행을 얘기를 해요. 이게 비용이 좀 저렴하다 보니 신랑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속성 맞선이라는 게 대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 그냥 미리 준비된 여성을 쭉 보여줘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문제냐, 숫자상으로 많이 보는 게 좋은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괜찮은 여성 한 두세 명 보는 것보다 떨거지들 한 30명 봐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냥 숫자 채우기예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런 맞선의 특징은 처음에 정말 아닌 여자들을 쭉 한 2, 30명 보여줘요. 그리고 그나마 좀 나은 여성을 마지막에 빼놨다가 보여주고 이 여성 괜찮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맞선을 보죠. 그렇다 보니 정말 어디 아줌마, 아니면 집에서 밥하다 온 여자, 아니면 업소 다니는 여자, 아니면 진짜 그냥 봐도 어디 이디오피아 난민같이 생긴 여자, 이런 여자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고 자기네들은 충분히 보여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이런 맞선이 제대로 될래야 될 수가 있겠냐 이겁니다. 이게 속성 맞선의 특징이고, 진짜 속성 맞선을 하시면 복불복이에요. 그렇지만 정식 맞선을 본다는 것은 속성 맞선과 틀리게 한 6박 7일, 7박 8일 진행을 하는데 한국에서 한 달, 두 달, 세 달 준비를 하고 갑니다. 그리고 업체에서도 요즘에는 미리 공부를 시키거나 아니면 미리 기숙사에 들어와 있는 여성들을 소개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내용을 알 수 있는 여자를 추천해서 하는 방식이 보통 정식 맞선이에요. 그러면 속성 맞선과 정식 맞선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속성 맞선은 내용을 알 수 없는 여자들이 대부분이고 정식 맞선은 그래도 그 여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업체가 보증할 수 있는 여성을 소개하는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국제결혼 중개업에서는 신부의 신상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혼증명서, 건강진단서, 무범죄증명서, 이 세 가지를 신랑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주로 하는 일이 이런 거 만드는 일인데 요거 한 세트 만드는데 대략 400만 동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국에서 3명 정도, 이 정도는 괜찮은 여성이다 싶은 여자 3개 만들면 50만 원 이상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정식 업체는 이걸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속성 맞선과 정식 맞선은 그 비용에서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신랑 스스로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범법 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하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올리지는 않았지만 제 영상 중에서 아마 며칠 사이에 올라가긴 할 건데, 이 국제결혼 사기나 어떤 피해, 이런 부분에서 고객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베트남에서는 국제결혼 중개업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정부에서도 이렇게 무작위로 20명, 30명 맞선을 보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인신매매 내지는 매춘으로 본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알고 하셔야 되는데 그냥 예쁜 여자 만나고 싶은 욕심에 본인 스스로가 범죄를 방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아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속성 맞선으로 진행하는 업체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일단 성혼하고 나면 신랑한테 관심이 없어요. 돈 다 받았으니까. 국제결혼 중개업체라 함은 한국에서 신랑이 베트남에 가기 전에 어떤 결혼에 대한 방향성을 설명을 하고 그 신랑이 생각하지 못했던 점을 보완을 해서 좋은 결혼이 되도록 그에 맞는 여자를 선택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또 결혼이 진행이 되는 동안 한 달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는 신랑에게 연락을 해서 잘 진행되고 있냐, 궁금한 거 없냐, 이런 부분을 관리해주는 담당자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속성 맞선을 진행하는 업체에서 결혼을 하면 가장 잘못된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제결혼 회사에 종사자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역량이 충분한지도 한번 상담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국제결혼 회사가 대표 혼자 일하는 게 아닙니다. 뭐 통역사 이런 거 아니에요. 관리하는 관리 파트에 직원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행정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일 처리를 해주는지 이런 것도 중요한데 속성 맞선, 속성 결혼을 하는 업체를 가게 되면 이런 것들이 그냥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정식 계약을 하고 가는 업체는 담당자가 국제결혼을 하시려는 신랑들을 어느 정도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한 달이면 한 달. 그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베트남에서도 신부 상담을 충분히 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기존에 만들어 놓은 신부 아니면 기존에 결혼을 시키려고 준비해 놓은 신부를 추천을 한다는 거죠. 물론 그 여성들이 신랑들이 생각하는 여성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평균적으로 준비를 해서 보내는 업체들은 별 사고도 없고 리스크도 없고 신랑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진행적인 부분에서는 말이 안 나와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속성 맞선 업체들은 대체적으로 기타 비용들이 많아요. 뭐 기숙사비랄지 뭐 검사비랄지 뭐 TV랄지 이런 거를 한국 업체가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현지에서 별도로 받는 게 많은데 정식 맞선은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비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꼭 필요한 부분만 별도 비용으로 책정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속성 맞선과 정식 맞선은 금액적인 차이도 분명히 있는 게 사실이지만 나중에 결혼이 끝나고 나서 보면 금액적인 차이가 없어요. 업체의 상술이라는 거죠. 그러면 조삼모사 하지 마시고 제대로 계약을 하고 제대로 진행을 하는 업체에 가서 진행을 해보고 국제결혼을 실패했네, 피해를 봤네 이런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속성 맞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업체를 가서 진행을 하고서 국제결혼 피해를 봤네, 실패를 했네 이런 얘기를 하는 피해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정식 계약 업체들은 적어도 담당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감 있게 어느 정도 진행을 해주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어요. 이런 프로세스들이 확립이 된 데서 진행을 하시라는 거죠. 국제결혼이 신부가 들어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들어오고서도 신부가 자리 잡는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회사 프로세스가 있어서 그 사람들하고 어떤 교류를 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준비된 업체랑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대부분의 신랑들이 그냥 결혼에만 집중하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하고 신경 안 쓰고, 근데 중요한 거는 국제결혼이라는 거는 한국에 입국할 때까지는 그냥 국제결혼의 과정일 뿐이고 결혼 생활이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국제결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 더 안정적인 결혼이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너무 간과하시는 거예요. 자, 속성 맞선과 정식 맞선의 가장 큰 차이는 신랑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또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많이 주고 또 신랑이 한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충분히 준비된 신부를 적어도 3명에서 5명 정도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1차 준비를 해주는 업체가 대부분 정식 맞선을 진행하는 업체예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안정적일까요? 속성 맞선처럼 프로필도 준비 안 된 여자를 소개해서 그냥 쭉 보여줘요. 20-30명 보여주는 게 그게 안정적일까요? 아니면 정식 맞선을 보는 업체로 진행을 해서 본인이 선호하는 여성과 업체에서 추천하는 여성 한 3명에서 5명 1차적으로 보고 그 안에서 컨택이 안 되면 2차적으로 현지 맞선을 진행하는 게 더 안정적일까요? 이거는 말 하나마나입니다. 그냥 어떤 프로세스 상으로도 맞선 여행은 신부 사진 딱 보고 아, 이 여자가 마음에 든다고 오래요 하면 가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식 맞선은 가기 전에 신랑도 상담 충분히 하고 신부도 상담 충분히 하고 준비기간 갖고 국제결혼 신상 정보를 서로 교환을 하고 그러고 가면 아무래도 낫죠. 국제결혼이 업체들이 다 잘못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에 오픈된 정보를 너무 믿지 마세요. 그거 겉으로 포장된 거고 어떤 바이럴이 난무하고, 근데 이런 거에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실제 진행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본의 아니게 속성 맞선을
결혼을 진행하셔서 결혼이 진행 중이신 분들도 상담이 필요하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업체와 상관없이 신부의 마음을 얻어서 한국에서 살기 위한 기본 기반은 마련해 놓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 한국 가기 전에 신부와 좋은 마음, 서로 믿을 수 있는 마음, 신뢰를 형성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적어도 신부 마음이라도 얻으셔서 좋은 결혼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